네, 지난 11월 새벽 1시 12분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부산 덕촌 지하상가에서 막 말다툼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몸싸움이 시작됐는데 몸싸움이 시작되면 물리적인 폭력이 어떻게 가해졌겠습니까? 당연히 일방적으로 남자가 이제 폭행을 시작했는데 남자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여성이 신고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귀가를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가해자인 남자친구를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이런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일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실제 피해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질 않습니다. 인간적 관계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관계를 끝내고 싶은데 법적인 수단을 쓰게 되면은 이 사법 절차에서 얼굴을 봐야 되고 만나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구제해달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은 수사가 더 나아가기 사실 힘들거든요. 자상한데 가끔씩 이제 화가 나거나 이러면 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폭력성이 있을까요? 뺨을 맞은 적이 있어요. 밀친다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던진다거나. 저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모임도 많고 활동적인데 남자친구는 딱 그 반대인 것 같아요. 밤에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러면 친구들 있는 이런 곳에 저를 찾아서 제 팔을 끌고 나간다든지. 전화해 주신 의뢰인분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이제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나요? 온순한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둘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건가요? 저한테만 조금 이제 모질게 군다든지 아니면 욱하거나 이러면 핸드폰을 던진다던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데이트 폭력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를 끌고 나가면서 몸싸움을 하기도 하고 뺨을 한번 때린 적도 있지만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었고 무릎 꿇고 많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다 했어서 다만 자기가 자꾸 죽을 거라고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헤어지고 싶은데 정말 진짜 그런 안 좋은 상황까지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조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실질적인 폭행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주 하시는 편으로 보이고 자신이 뭔가 이렇게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격한 반응을 보이는 건데 이건 전형적인 이제 데이트 폭력 상황이죠. 서로 마음을 먹으셨다고 하면은 뭔가 조금 구체적인 액션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죽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잘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폭력 상황에 빠지신 분들은 여성 긴급 상담 전화가 있는데요. 1366번입니다. 여기로 이제 신고를 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도 한국 여성의 전화 02-2263-6465로 전화를 하시면 역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포털 사이트에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실제 사이버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것과 연결이 됩니다. 제가 지금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한 2달 정도가 됐고요. 지난주에 이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임신인 것 같다. 확실히 확인을 하려면 이제 병원을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자연유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헤어질 때마다 이게 저한테 이제 임신을 했다. 근데 또 아니다. 지웠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마음이 좋지가 않다. 좀 자기를 좀 위로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책임을 지라면서 그러지 않으면 이제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약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이제 협박을 해서 다시 그렇게 만나고. 너한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의 협박이라면 협박이랄까요? 아니면은 물리적인 공격이나 폭행이나 이런 건 없나요?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제가 다니는 직장 앞에서 이 친구를 제가 임신을 시켜놓고 이제 낙태를 강요했다고 퇴사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1인 시위를 하겠다라고 해도 그런 일까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실 그 상황을 걱정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협박이 있으면은 그 협박에 대해서는 형사상 충분히 고소를 하실 수 있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증거로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리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거든요. 부과할지를 법원에서 결정을 받아서 이제 간접적으로 막는 겁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사귈 때는 좀 집착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스토커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한 번은 제가 친구들이랑 이제 약속이 있어서 집을 나섰는데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보고 싶다고. 이제 남색 코트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제가 그때 남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정말 그때는 되게 했거든요. 물리적인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단순히 좀 스토킹을 하는 것으로 좀 처벌이 좀 안 되지 않나. 비슷한
유형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 수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는 법률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안이 통과되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이제 기존에 있는 제도를 가지고 스토킹 범죄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괴롭힘에 대한 것들을 하나 활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자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들이 이제 불안감을 야기하거나 아니면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라고 본다고 하면은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이런 이력을 남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경범죄처벌법으로 뭐 벌금 30만 원이라도 내게 하고 또다시 또 하면은 또 신고를 해서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계속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제 계속 공적인 기록으로 남겨놔야지 그것들이 나중에 뭐 이렇게 무언가 액션을 취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